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퍼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휴게소. 작년 여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어디 드라이브라도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별다른 목적도 없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만 이용해서 나가노까지 가기로 했죠. 멤버는 저, A, B, C 이렇게 넷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출발했으니 딱히 할 것도 없었고 남자 넷이서 어수선하게 관광지에서 밥이나 먹다가 해가 지고 꽤 어두워질 무렵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교대로 운전하면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A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야, 길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내비게이션 맞는 거야? 저는 딱히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적받고 보니 확실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는 꽤 넓고 깔끔한 도로를 달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은 폭도 좁아지고 가드레일은 녹이 슬고 도로 여기저기 금이가 있는데 그 틈새로 잡초까지 돋아난 상태였습니다. 오던 길과 다른 루트로 돌아가는 거라 맞는 길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내비게이션에는 한참 전부터 계속 일직선 도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A 말로는 교차로 같은 데서 꺾지 않고 계속 내비가 안내한 길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뭐 산속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계속 달렸는데 그 뒤로 30분쯤을 더 가도 여전히 같은 상태의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마주오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다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C가 일단 어딘가 차를 세우고 내비를 다시 확인하는 게 낫지 않냐? 고 말하기 시작하던 참에 조금 앞쪽에 휴게소인 듯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는 대수는 많지 않지만 차가 몇 대 서 있는 것도 보였죠. 그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국도에 세워진 작은 무인 휴게소로 직원은 없어 보였지만 자판기들이 늘어서 있는 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각자 일단 화장실도 가고 음료나 먹을 것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A와 C는 화장실 쪽으로 향했고 저와 B는 자판기 코너 옆에 있는 휴게실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휴게실 입구 문을 열려고 했는데 저 입구 불빛 주변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큰 나방이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큰 나방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그것보다 더 기묘했던 건 그 나방의 날개무늬였습니다. 나방에 눈알 같은 무늬가 있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 나방의 무늬는 눈알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이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눈 부분은 원형이라기보다 진짜 사람 눈처럼 생겼었습니다. 우엑! 징그러! 하고 저와 B는 최대한 그 나방을 안 보려고 피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간이 꽤 넓고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조명이 왠지 어두침침했고 바닥과 벽도 묘하게 더러웠습니다. 안쪽에 오락실 게임기도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다 낡아 보였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어디서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는데 습하고 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텔레비전이 있었고 5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가 등을 이쪽으로 보인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서 왠지 묘한 위화감을 느꼈고 다른 것들도 뭔가 잘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B한테 그 얘기를 꺼내려던 찰나 B가 귓속말로 신나서 말했습니다. 야, 저기 여자 셋 있다. 말 걸어보자. B가 가르쳐준 쪽을 보니 확실히 20살 정도 보이는 여자 셋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왠지 불안해 보였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의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3명 중 1명이 저와 B를 알아챈 듯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B는 얼굴이 다 드러날 만큼 기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예상대로 적중했습니다. 여자애는 우리 앞에 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관동방면으로 빠지는 길 맞죠?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여성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휴게소인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온 뒤로 계속 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던 저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말하며 같은 자리에 앉아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B가 작은 소리로
너 은근히 하네 하고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짜증이 나서 녀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약간의 설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보다 위화감과 불안감이 훨씬 앞섰으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애들도 저희와 똑같이 차를 달리다 보니 점점 정비가 안 된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됐고 불안해져서 이 휴게소에 잠깐 차를 세우고 확인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휴게실에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이상하게 느껴져서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던 참에 저와 비가 마침 들어와서 말을 걸었다는 거였습니다. 덧붙이자면 비는 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척 저한테 맡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들으니 속으로는 매우 불안했지만 여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났을 때 여자애 중 한 명이 그런데 저기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 말인데요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봤을 때 아까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조금 멀리 있어서 처음에 몰랐는데 텔레비전과 테이블 그리고 그 사람의 크기 비율이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조금 멀리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상할 만큼 컸습니다. 서면 아마 가볍게 3, 4m는 될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됐습니다. 눈치를 챈 비도 너무 크다. 저게 뭐야?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어서 그 여자애가 그리고 저 한쪽 스티커 사진 기계 쪽인데요 라고 말해서 그쪽을 봤더니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낡아 보이는 스티커 사진 기계 주변에 처진 커튼 아래로 롱 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의 말로는 자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 여자는 계속 저기 혼자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말을 듣고 보니 들어온 뒤로 계속 뭔가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에어컨이나 기계 작동 소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웅성웅성 여러 사람이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소리는 규칙이 없어서 더 섬뜩했습니다. 5명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휴게실과 자판기 코너 사이에 있는 문이 열리며 A와 C가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여자애들을 보더니 C가 너네 뭐하냐? 헌팅하냐? 라고 어이없는 듯 말했다가 야 그것보다 잠깐 이리 와봐 이상한 게 있어 라고 제법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A도 장난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B가 이상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자판기 코너로 와보라고 했습니다. 이쪽도 이상한 것 투성이었던 저희는 A와 C한테도 이쪽도 이상한 것들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애들을 데리고 자판기 코너로 향했습니다. 자판기 코너에 들어가자 A가 이것 좀 봐봐 라며 커피 같은 걸 파는 자판기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엔 휴게소에 흔히 있는 액정 화면 달린 자판기처럼 보였는데 한 군데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 자리에 아무리 봐도 영상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입이 달려 있었고 그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C가 봐봐 이상하지? 처음 우리는 사람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자판기도 두드려 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입 주변, 입술 바깥쪽은 아무리 봐도 그냥 보통 액정 화면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이 휴게소는 뭔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 같다고 할까 뭐랄까. 일단 A와 C한테 이쪽 사정을 전부 얘기하고 바깥으로 나가자고 의논하고 있었는데 휴게실 쪽을 보고 있던 여자애가 잠깐만요 저기요 라며 상당히 동요한 목소리로 제 어깨를 흔들며 휴게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저를 포함한 전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 스티커 사진 기계 앞에 있던 여자가 나와서 이쪽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상반신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반신이 위로 깔때기를 거꾸로 세운 것처럼 수렴되면서 상반신이라고 해야 할 부분이 막대인지 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꼿꼿이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흔들 흔들리며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봐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 같았고 온몸의 털이 한꺼번에 쭈뼛섰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한 모습에 완전히 사고가 멈춰버려서 패닉 상태로 전원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그 물체는 저희에게 아랑곳도 않고 그대로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당시 저희는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생각이 따라가질 않아서 그저 허둥지둥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그렇게 생각한 저희는 내비게이션대로라면 이 앞으로 계속 가면
군마나 사이타마 시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자애들한테는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을 테니 따라오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 주차장 안쪽 숲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 그림자가 내려오며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사람 그림자 외에도 숲 쪽에서 뭔가가 이쪽을 향해 점프하며 돌진해 오더니 저희 차 앞에 주차된 트럭에 충돌했습니다. 가로등빛에 비춰진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1m가 넘는 거대한 구더기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는 물체였습니다. 충돌 충격으로 트럭 유리가 깨졌고 구더기 쪽은 바닥에 떨어져 노란 액체 같은 것을 흘리며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또 끔찍했습니다. 퍽 하는 충돌음과 함께 축축하게 찰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7, 8마리가 더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는 이쪽으로 올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저희 차에도 돌진해서 부셔질 수도 있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저희는 여자들한테도 빨리 차에 타라고 지시하려 했는데 그 애들은 무슨 생각인지 주차장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 아니라 차로 도망쳐야 해! 라며 당황해서 뒤쫓아간 저희한테 이 안에 숨어있자! 라며 주차장 구석에 있는 조립식 창고 같은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애들이 패닉 상태가 돼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무튼 차에 타! 라고 소리치면서 넷이서 팔을 잡아 끌어 억지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사람 그림자 무리와 튀어오르는 거대한 구더기를 뒤로하고 억지로 여자애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 애들만 두기엔 불안하다며 B와 C가 여자애들 차에 타고 여자애들 차를 B가 운전하여 휴게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로에 나와 뒤를 보니 따라오는 여자애들 차 뒤로 뛰어오르는 구더기가 보였는데 역시 차 속도는 못 따라오는 건지 이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저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보여왔습니다. 그때 뒷차에 타고 있는 C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애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니 공중 화장실이나 편의점이 있는 곳에 잠깐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잠시 차를 달리자 공원인지 어딘지 시설에 주차장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차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아까 있었던 일이 있으니 화장실까지 같이 가줄까 물었더니 그 애들은 이제 괜찮을 것 같으니 셋이서 다녀오겠다고 하고 쏜살같이 가버렸습니다. 뭐 이미 거의 시내 같은 곳이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3명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도 안 오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주차장 옆 공중 화장실로 가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확인하려 해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었고 혹시 엇갈린 건 아닐까 싶어 차로 돌아왔는데 거기도 돌아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 엇갈리면 안 되니까 저만 차 앞에 남고 ABC가 다시 화장실 쪽으로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왠지 신경이 쓰여서 여자애들 차를 들여다보니 한쪽 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돌아왔나 싶어 차 안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아까부터 문이 열려있었나? 하고 무심결에 차 안을 보니 좌석 쪽에서 3명 중 누군가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 걸쳐 있었습니다. 왠지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손을 댔더니 가방이 그만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립스틱이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죠. 이거 되돌려 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굴러간 것을 줍고 돌아서니 화장실 쪽으로 갔던 ABC가 돌아왔습니다. A 말로는 이상하다 싶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엇갈렸나 보다 싶어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우선 넘길 수 없겠다 싶어 휴게소에서의 일을 믿어줄지 어떨지 불안했지만 그 애들이 걱정됐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교대로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결국 못 찾은 채로 15분쯤 지나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와서 그간 사정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들 차가 어느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차 옆에 세워져 있는 이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분명 거기 있었던 그 애들 차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넷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애초에 주차장에는 저희 차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명백히 의심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꽤나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문득 아까 쏟은 가방을 차 지붕 위에 그대로 두고 왔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지붕 위를 보니 가방은 있었습니다. 경찰관한테 이게 증거라며 가방을 보여주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단 증거품으로 가방을 받아줬지만 얘기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저희는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며 그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뒤에 사실 좀 귀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경찰관에게 건넨 가방, 수첩과 휴대폰으로 신원이 밝혀졌는데 이미 10년도 더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가 있던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받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이라면 저희는 아직 어린이였고 저희 넷 모두 대학 때문에 도쿄로 올라온 것뿐이라 나가노도 군마도 고향조차 아니었으며 당연히 실종된 여성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금방 밝혀져서 혐의는 간단히 풀렸습니다. 다만 가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꽤 자세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 말로는 저희가 지나온 길에 증언에 나오는 것 같은 휴게소는 없다는 것이었고 현장 검증도 겸해서 순찰차로 온 길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휴게소는커녕 별로 정비되지 않은 험한 길조차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전 청취 때 보여준 여성의 사진은 3명 중 1명이 틀림없었습니다. 가방 문제도 있어서 경찰관한테 또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애들한테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실종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는 가장 이상한 점을 일단 제쳐주더라도 첫째, 그 애들은 저희와 같은 루트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텐데 도착한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도 저희는 그 길에서 앞에 가는 차의 후미등의 불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꽤 전망이 좋은 장소도 지났을 텐데 말이죠. 둘째, 저희가 그 애들한테 말을 건 상황입니다. 저런 이상한 상황에서 보통 갑자기 들어온 낯선 남자 둘한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여자애가 아무 경계도 없이 말을 걸어올까요? 보통이라면 경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셋째, 도망칠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조립식 창고 안에서 버티자고 제안한 건 정말 패닉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애초에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3명 모두 아무 상의도 없이 아무 의문도 품지 않고 곧장 조립식 창고로 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고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바로 눈앞에 자기들 차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이상한 일을 겪은 직후였는데도 왜 그 애들은 셋이서 화장실에 가기로 한 걸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애들의 언행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도망칠 때 그 애들 말대로 조립식 창고에 틀어박혀 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3명의 말과 행동은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악의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그 애들이 왜 그 산길을 달렸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어떠한 연옥 같은 게 아닐까요? 그 휴게소는? 연옥이라고 그 저승도 아니고 이승도 아닌 그 중간의 개념에 있는 세계인데 거기를 우연치 않게 가게 된 거죠. 우리 글쓴이 친구들이 4명이. 그래갖고 거기서 어떠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요괴였던 거야. 요괴인 여성이 그 귀신이 또 그 남성의 정기를 빨아먹으려고 꼬시려고 했었던 거지.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용기를 내가지고 탈출하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휴게소가 본체인 거야. 그래갖고 여자들은 그냥 미끼였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이제 미끼인 여자들이 사르르 사라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